오늘은 최근 한일 관계 또는 한미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지소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종료 6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중단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이것을 갱신했습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유지될 것입니다만, 한국이 사실상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실제 그것은 활용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종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발끈하고 있지만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은 한국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퍼펙트 승리라고 한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3개월 동안 지소미아 파기로 위협했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만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소미아라는 자해적인 조치를 무기로 일본과 대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폐기되어도 일본에게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일본에게 내밀어 봐야 제대로 작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대포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무대포는 총을 가진 군대에 대해서 총을 갖지 못한 군대가 용감성만으로 돌진하는 것을 말하는 일본 용어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에서도 조총에 대해서 칼만으로 대응했었고, 또 1894년 동학군이 대패했던 우금치 전투에서는 200명 정도의 일본군이 기관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화성총과 죽창만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거의 몰살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죽창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대포였던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일본과의 대결을 위한 카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도 먹혀가지 않았고 미국의 지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박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징용 배상 문제, 에칭가스를 비롯한 전략물자 행방 문제 모두 한국의 논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에칭가스 등의 행방도 불확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일 양국의 국력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한국 국민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몇 가지 인구, 영토, 경제력, 국방비를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인구가 2.5배, 영토가 3.8배, 경제력이 2.7배로서 한국보다 3배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방비의 경우에도 일본은 GDP의 0.9%만 사용하지만 한국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24명인데 그중 23명이 과학계로서 한 명도 없는 한국에 비해서는 기술력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어서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더욱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일방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상식 차원에서 접근해도 우리의 논리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시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도 동원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를 직역하면 General Security and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해서 군사 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서 서로가 교환해야 할 비밀이 있을 경우에 제3국 또는 제3자에게 누설을 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일반 협정이라고 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내용입니다. 1976년 미국의 토마스 페이는 미국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질 때 독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면서 수사였던 오캄은 오캄의 레이저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가장 상식적이면서 간단한 설명이 가장 맞는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국가 간에 살다 보면 다양한 안보협력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등의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도 맺은 지소미아를 한일 간에 맺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하여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제기되었는데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한일 간의 무역관계가 나빠질 경우 한국이 더욱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앞서서 한국의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일본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에 비해서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소미아에 관련된 오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머입니다. 지소미아 체결은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고 체결하면 일본에 의한 침탈이 재현되도록 만든다. 2012년에 이 루머로 인해서 하루 전에 체결을 취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면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의해서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 30여 개 국가의 주권을 우리가 침탈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집단 사고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어떻게 하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일은 없다. 일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식민지 역사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집단 사고가 현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현재 북핵 위협은 공산화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본은 점점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갈라파고스 신드롬 또는 우물란 개구리의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참모들은 워낙 탁월하여 일본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몇 수를 내다볼 수 있고 따라서 지모를 통하여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일본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4강 외교 경험도 없고 현 청와대 핵심 참모 중에는 군사적인 식견이 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만하겠습니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지소미아는 사용되지 않아야 할 카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카드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참상을 초래한 겁니다. 저는 이제는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지소미아를 대일본 카드로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자해적 조치이고 일본에게는 전혀 타격이 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협력 관계를 훼손하겠다는 자해 의사로 일본이나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접근 방법이었는데 북핵 위협으로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절실한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까? 둘째, 현 청와대 안보팀의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너무 큽니다. 지소미아 등은 국방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수행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국방부는 구경만 하고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일본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상대의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베네딕트라는 여사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무서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지소미아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카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카드로 만들려고 노력할수록 한국의 입장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또다시 종결할 수 있다고 현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겁니다. 자해적인 카드는 한번 사용한 것으로 족합니다. 둘째,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현 정부는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북핵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출 규제 등의 갈등도 저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야당과 국민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그렇게 주장한 것도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안보를 걱정하고 정부가 그 반대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수도 했고 또 손해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이 북핵도 한미동맹 약화도 한일 관계 악화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은 그 자리를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리는 북핵, 동맹, 우방국 간의 협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소미아 논란으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개선되었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개인이나 국가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정당화해 나가고자 한다면 더욱 큰 해악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발 반성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